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 화려한 궁궐과 우아한 양반들의 모습이 주로 그려진다. 하지만 역사의 이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 조선 전기 전체 인구의 30에서 50%가 노비 신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회의 절반 가까이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야 했던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 10명 중 4, 5명이 노예였다는 뜻이다. 이들은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매매의 대상이었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을 속박 속에서 살아야 했다. 목에 걸린 쇠사슬처럼 보이지 않는 신분의 사슬이 그들의 삶을 옭아매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조차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가 직면한 딜레마는 바로 노비의 신분을 결정하는 법칙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종부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 자녀의 신분이 결정되는 제도였다. 하지만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궁궐 깊숙한 곳, 촛불이 흔들리는 서재에서 그는 밤늦도록 신하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종부법 하에서는 양인 남성과 노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양인이 되는 반면 노비 남성과 양인 여성 사이의 자녀는 노비가 되었다. 이로 인해 양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비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1428년 세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종부법을 폐지하고 종모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 자녀의 신분이 결정되는 제도였다. 그 순간 세종의 붓이 종이 위에 떨어뜨린 먹물 한 방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웅장한 궁궐 대전에서 조정 대신들이 머리를 숙여 절하는 가운데 세종은 이 새로운 법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단순히 인도주의적 판단만은 아니었다. 양반과 지배층이 노비를 안정적으로 세습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했던 것이다. 그 결과 양인 인구는 줄고 노비 인구는 점차 늘어나 조선 사회의 신분제는 더 공고해졌다. 시간이 흘러 성종대에 이르러 조선의 법제는 더욱 체계화되었다. 1485년 완성된 경국대전은 조선의 근본 법전으로 이 속에 일천즉천이라는 원칙이 명문화되었다. 이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가 된다는 법칙이었다. 궁궐의 한편 붉은 관복을 입은 관료들이 긴 책상에 둘러앉아 법전을 정리하는 모습은 질서정연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이 조항은 역설적으로 노비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 번 노비가 되면 대를 이어 노비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혼인과 신분의 딜레마. 조선 사회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신분 간의 혼인이었다. 양반 남성이 노비 여성과 사랑에 빠지거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어느 봄날 저녁, 양반 사대부와 노비 여성이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선 거대한 사회적 장벽이 놓여 있었다. 서로 다른 옷차림은 그들의 신분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고 이들의 결합은 자녀의 신분 문제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노비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현종과 영조 시기에는 노비 관련 법령이 수차례 바뀌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궁궐 깊숙한 곳 회의실에서 대신들이 격렬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어떤 이는 노비제의 완화를 주장했고 다른 이는 기존 질서의 유지를 고집했다. 이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법령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분이 요동쳤고 사회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특히 영조는 노비제 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을 맛보았다. 그의 개혁 의지와 현실의 벽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은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역사의 교훈 오랜 세월이 흘러 조선의 노비제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무거운 쇠사슬이 땅에 떨어져 끊어지는 순간처럼 신분제의 족쇄도 서서히 풀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수백 년간 이어진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깨달음이다. 조선시대 노비들이 겪었던 고통과 차별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우리는 신분제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 경제적 격차, 교육 기회의 불균등, 사회적 편견 등은 현대판 신분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선시대 노비들이 신분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면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다른 형태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닐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불평등과 차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세종대왕이 종모법을 도입했던 것처럼 영조가 노비제 개혁을 시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조선시대 노비제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깊이 있는 질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들을 끊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는 더욱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 노비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이다.